푸른 산이 시각 흰 구름 시각 지니고 살듯 지교 내 머리 위에는 내 화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아니 나는 산이랑 지금 대응되는 거고 구름이랑 하늘이랑 대응되는 거다. 이해했냐? 아 네. 지교법이니까 원관념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늘 밑줄 이상향. 왜 여기서 하늘을 향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살림차를 두 팔을 드러낸다의 밑줄 뭐냐? 살림이 뭐냐? 숲에 대한 이야기야. 나무에 대한 이야기야. 나무리래. 나무가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뻗고 있다. 가지가 뻗고 있다. 보통 이거를 이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그치 의인법이지. 살림처럼은 지교입니다. 그래서 지교하고 은유가 다 의인이 다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숭고의 밑줄 뭐냐? 숭고 이거 이제 예찬에 대한 이야기다. 일이냐의 밑줄 진짜 물어보냐?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한다? 그럼 나는 이상향을 찾고 있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두 팔을 드러내는 행위는 뭐다? 뭔가 이거 요구하는 거에 대한 행위다. 약간 사이비 교주 같았지. 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다? 숭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뭐라고 했어? 내가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반성적 태도가 아니라. 이해됐죠?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두 다리의 체크. 여기서의 두 다리는 누구야? 내 거야. 젊은 산맥의 체크. 두 다리하고 산맥이랑 이어봐. 뭐야? 내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해. 하지만 이걸 젊은 산맥으로 삼았어. 그럼 뭐야? 땅에 박혀있다는 이야기지. 부절히 움직이라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점점점의 밑줄 생략법 때문에 그 다음면 푸른 산처럼 지구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어때? 문장 구조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 쓰였다. 그래서 기쁘다의 체크. 나의 삶은 어떻다? 숭고하고 내가 이 둥근 지구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것 자체는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여기서의 생활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현실은 슬퍼도 좋다. 뭐다? 내 현실이 힘들어도 그것은 괜찮다.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 또 시각이죠. 바라보자. 점점점 또 생략법입니다.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푸른 별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늘에 달려있지. 그럼 여기서 푸른 별도 역시나 마찬가지. 뭐에 대한 이야기?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화자는 지금 멀리 하고 싶대요. 내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 이상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되게 숭고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비록 내 삶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상향을 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거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거룩함에 밑줄 쳐볼래? 이 거룩함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 뭐가 느껴져야 된다? 숭고미가 느껴져야 한다. 원래 이 숭고미가 뭐냐면 숭고미가 숭상하다 할 때 숭자야. 숭상하다. 그래서 내 삶의 자체에 대해서 뭔가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봅시다.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예사롭다가 뭐라고?
예상치 못한 예사롭지 않다는 뭐냐? 뭔가 좀 크게 비범한 거지. 네, 네. 그럼 예사롭다는 뭐냐? 평범한 거겠지. 네. 그래서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 옆에다 체크. 평범하지 않다. 평범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들 때문에 이제 단어를 가끔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철없이 뭐가 평범하지 않대? 등나무가 줄기가 가닥가닥 꼬이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래.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구슬 같은 지규 소리의 첨가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거기에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렸다의 체크. 너네 버무릴 수 있냐? 버무리다가 뭐냐? 비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여기서 연등날은 연등축제 들어봤죠? 연등날 그 풍등 같은 거 이렇게 연등 거는 거 그 연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지등은 뭐냐면 종이 지자예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그 등불의 불빛이 흔들리듯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규법이죠. 흔들리다 라고 했으니까 약간 동적인 이미지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가슴에 내 동그라미 여기서도 화자가 드러났습니다.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려진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절제 없이 뻗어 있다 체크. 밑뿌리에 체크 한번 해볼래? 밑뿌리는 어떻대? 절제 없이 뻗어 있대. 아랫도리의 두어 가당은 튼튼한 줄기를 꼬며 튼튼한 줄기가 꼬여 밑줄. 그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둥치가 뭔지 아냐 니네? 덩치? 둥치 나무 둥치. 그 약간 아래쪽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봐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등나무 줄기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큰 거 이렇게 두 개 꼬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뭔가를 나무를 만들잖아. 등줄기니까 이해돼? 근데 중요한 건 얘네 아래는 어떻다고? 이 갈래가 엄청 많다고. 이해돼? 근데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이거 지금 밑뿌리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아랫도리에 두어 가다 이 중에서 큰 거 두 개가 이렇게 큰 나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의 체크. 뭐냐? 깨달음이지. 그렇지. 깨달음.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간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큰 무언가 나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이 부분을 보면은 앞부분이 이제 이해가 딱 돼야 돼. 뭐였어? 슬픔이랑 기쁨을 반반씩 버무렸고 슬픔과 기쁨이 같이 녹아 흘러서 눈물이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 둘이 만나서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더 큰 나무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각에 대한 이야기, 뭐 시각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 볼게요.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내 동그라미. 시가 다 나오면 같이 나오는 건 뭐라고? 수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의 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수필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은 뭐라고 알아야? 깨달음. 오케이.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체크.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의 체크.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 밑줄 정확히 기억난다. 기억의 체크.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이모 밑줄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의 체크. 그럼 얘는 뭐 했대? 아, 돈 때문에 그만뒀대.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지.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여러 번 포기의 체크. 자, 그럼 뭐예요? 피아니스트 이후에 다른 꿈들도 포기를 했대. 어떤 이유였는지 봅시다. 성적이 모자라서 성적 체크, 평가 체크,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 체크,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포기의 역사의 밑줄.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진짜 문제 체크. 이제 그럼 뭐야?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뭐였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왜? 지가 안 그랬으니까.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어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천천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벗의 체크.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아팠다의 체크.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 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포기하는 버릇의 체크.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잘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안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제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훨씬 나쁘게 밑줄, 훨씬 작게 체크. 그것은 금속에 쓸기 시작한 녹과 같다. 녹 동그라미, 비유, 지규도.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뭐냐? 이상향을 쫓으란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거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의 체크.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낭만이네요. 약속 시간도 있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1번부터 볼까요?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화자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반성 있었나요? 우리 설명할 때 하나도 없었죠? 제껴야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나는 있었지. 가도 있었네요. 그쵸? 하늘에 대하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반복하고 있다. 나의 유사 시구 있었나요? 나는 없었죠. 가는 있었어요. 가는 분명히 있었어요. 공간의 이동 체크. 뭐냐? 공간의 이동이 뭐야, 나라야? 공간의 이동? 위치? 뭘 생각해야 돼? 화자가 직접 걸어 다녔냐야, 움직였냐야. 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직접 어디로 장소 이동을 했냐고 물어보고 있어. 장소 이동 있었어?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실 비판 있어요? 풍자 있어요?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물입니다. 기억 봅시다. 푸른 산 맞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련다. 긍정적. 두 다리는 연약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는 뭐야? 현실에 대한 이야기. 젊은 산맥으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삶을 위한 자기 희생의 의지. 아, 이런 거는 절대 우리가 설명할 때 아예 없었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현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의미 부여의 밑줄. 뭐야?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뭐냐? 본인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하지 않다라고 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음은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찾는 이 5번이 맞다고 생각해야 하는 근거는 뭐야? 유의미요? 아까 우리 뭐였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설명할 때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물린 색깔로 라고 되어 있었지. 그치? 근데 이게 뭐라고?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다음 10번 봅시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에서 다에 대한 내용. 이미지가 원래 뭐였어요? 감각적 이미지, 그치? 그리고 또 뭐도 있어?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생성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는 지구의 둥근 모양을 부절히 움직이는 이미지와 연결하여 불안정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예. 아니죠. 아니지. 이건 내가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그 산처럼 산과 같은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었잖아. 이해됐지? 산맥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나의 구슬 같은 소리는 은은한 소리로 이어지며 화자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로 확장해 밑줄. 이 말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내 깨달음이 안쪽에서의 깨달음이 은은한 소리가 바깥 소리로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와,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니 너무 기쁘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다. 이게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2번도 제껴야겠죠. 다의 사금파리는 날카로운 외형과 이로부터 연상되는 촉각적 이미지. 뭐야? 박힌 것처럼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맞는 말이 되야겠습니다. 가에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와 튼튼한 줄기가 꼬여는 모두 대상의 강인한 이미지를 강인하냐? 아니지. 화자가 지닌 인고의 정신. 이거는 뭐에 대한 그 튼튼한 줄기가 꼬였다는 애초에 강인한 게 아니었지. 여기서의 강인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 서로의 갈등이 계속 쌓여가지고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진다에 대한 내용이었죠. 나의 지등 불빛과 다의 꿈의 불꽃은 모두 대상이 지닌 시각적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이미지의 변화 밑줄. 그럼 뭐야? 불이 꺼져 있다가 켜져 있어야 되고 켜져 있다가 꺼져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내용이죠. 제낍시다. 11번 다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가나. 다의 글쓴이의 관점은 뭐였어요? 일단 부딪히고 이상향을 꿈꾸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의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 존나 1번이죠. 그래서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12번 봅시다. 다의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오래도록 간직했던 꿈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현실에 부딪혀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삶 자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본인이 아까 후회하면서 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기는 버릇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치는 게 맞죠. 주어진 현실과 관련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부딪혀라.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5번이겠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서 다를 감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다는 모두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일지. 태도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독려하는 작품이다. 새 작품의 화자는 글쓴이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며 꿈과 희망을 간직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 요건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고통스러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삶을 보양시킬 수 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별, 파란 옥빛꽃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삶의 희망. 맞는 말이겠죠. 가의 점원될 길은 삶의 과정에서 부정적 여건, 나의 슬픈 삶의 과정에서 고통. 맞는 말이겠죠. 기쁜 일이냐 바라보자 말았으면 한다는 모두 독자들이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를 바란다. 맞죠? 나의 화자 같은 꽃송이를 보게 된 경험과 다의 글쓴이가 이모와 수다를 떨었던 경험은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